정광용입니다. 미국이 국가부도를 낸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하는 질문이 여러분께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그런데 이 국가부채 한도, 즉 국가부도를 막을 수 있는 법이 국가부채 한도를 유예해주는 법이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됨으로써 실제로 미국이 국가부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안전장치가 지금 몇 개가 더 남아있긴 한데 과연 국가부도 사태까지 가면 디폴트하고 다릅니다. 디폴트는 셧다운하고 다릅니다. 셧다운은 매년 뭐 한 번씩 있던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도 있던 거고 있던 거니까 각 정당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셧다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폴트까지 간다. 이거는 굉장한 일이 되죠. 전 세계가 지금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오늘 새벽,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27일 미 연방정부의 예산을 오는 12월 3일까지 지원을 하고 법이 정한 국가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이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됨으로써 미국의 국가부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도는 가끔 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여파가 굉장히 크겠죠. 미국은 2021년 회계연도가 오는 30일 종료가 되기 때문에 미국은 9월 30일 날 2021년도 회계가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당장 10월 1일부터는 연방정부가 셧다운 상태로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정해진 겁니다. 이건 어쩔 수 불가피합니다. 셧다운은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연방정부의 업무를 중지시키고 직원들이 출근을 중지시키는, 직원들 월급을 못 주니까 월급 줄 수가 없으니까 중지시켜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현재 셧다운까지는 완전히 확정적입니다. 그런데 셧다운은 셧다운이고 돈이 없으니까 셧다운하는 거는 셧다운한다 치고 이거는 트럼프도 뭐 셧다운 해라 하고 막 직원들 월급을 몇 개씩 미루고 그랬는데 부채 한도가 유예되지 않으면 10월 중순 이후 채무불이행 사태, 즉 디폴트 사태, 즉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셧다운하고 디폴트하고 구분해라 그랬죠. 셧다운은 돈 없으니까 월급 안 주면 된다. 뭐 월급 안 주면 됩니다. 직원들 출근 안 시키면 돼요. 뭐 부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긴급한 데는 다 출근하고 좀 일상적인 데는 출근 좀 뭐 휴가 갔다 와도 됩니다. 문제는 10월 중순 이후에 다음 달 중순 이후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즉 채무불이행이 뭔가 빚은 있는데 돈은 못 준다 이거 아닙니까? 디폴트, 즉 국가부도 사태입니다. 미국 상원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통과된 12월 3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 조치를 표결에 붙였는데 이것이 찬성 48표, 민주당이죠. 반대가 50표가 나왔습니다. 이 두 법안을, 즉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하고 부채 한도 유예 조치하고 두 개가 통과되려면 최소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 상원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2명이 기권을 해버림으로써 이 가능성이 아주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국가부도로 가는 겁니다. 미국이 국가부도를 낸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 즉 다른 방안, 예를 들어서 1조짜리 동전, 코인을 1조 달러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짜리 동전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화책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공화당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 처리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연방정부 부채 한도 유예는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왜냐? 돈 너무 쓴다. 민주당이. 바이든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돈을 너무 쓴다. 너무 쓰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 미국은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막대하게 투입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미국은 부채에서 나옵니다. 빚을 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줬죠. 자, 미국 역시도 포퓰리즘의 뭐 그런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그런데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또 미국 같은 사회에서 안 주기도 그렇고, 어쨌든 여기에서 제일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하원 그리고 상원이었는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닛 앨런입니다. 제닛 앨런, 머리 큰 할머니죠. 제닛 앨런이 머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제닛 앨런 재무부 장관인데, 미국 재무장관 제닛 앨런은 10월 중순 현금이 소진될 수 있다고 이미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현금이 소진되면 미국은 그냥 문 닫아버립니다. 자,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3월 달에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이거 뭐 몇 경이죠. 자,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국가 부채를 늘려왔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운 책임이 있다면서 부채 한도 유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난관에 봉착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사회복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공화당 측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지금 사회복지 예산을 무려 3조 5천억 달러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3조 5천억 달러가 얼마죠? 계산 잘 하시는 분 계산 좀 해주세요. 원화로 따지면 이거 몇 경이 되죠. 자, 이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복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공화당의 반발을 사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미국의 부채 한도 유예에 찬성해줬지 않냐. 우리는 너가 트럼프 행정부 맡았을 때 부채 한도 유예를 찬성했던 그 이력이 있는데 너도 좀 도와달라 하면서 공화당이 미국을 국가부도 사태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금 비판해 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반대로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가 부결될 것이 뻔한데도 민주당이 상원에서 두 법안을 표결에 붙인 것은 코로나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국가부도를 초래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자 하죠. 민주당에서 자, 너희 때문에 국가부도 난다. 나고 나면 책임지라 하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것을 표결에 붙인 거 아니냐. 이거 말이 안 되는 이런 법안을 표결에 붙일 수가 있느냐. 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미국의 지불 능력을 일부러 방해하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부도가 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공화당이 높이고 있다 하는 프레임을 확 뒤집어 씌워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부채 한도는 유예해주는 대신에 민주당이 예산 관련 법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예산 조정권을 이용해서 부채 한도를 상향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당 정권이 국가 부채를 늘렸다는 공격 포인트를 잡으려는 전략이죠. 정치라는 것은 이 경제가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나 똑같죠. 경제가 정치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거나 둘 중에 하나죠.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얘기인데 일단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연방정부는 다음 달부터 셧다운됩니다. 무조건. 셧다운이 가까울수록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 정권과 백악관이 느끼는 압박,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느끼는 압박도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셧다운이라 치고 그거 트럼프 때도 있었던 거니까 디폴트까지 가느냐. 이거는 국가부채 유예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재무부와 미국 재무부하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페드 아시죠? 연준이 비상조치를 취함으로써 실제로 미국이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중평입니다. 자, 그렇게 되더라도 에란 모르겠다. 공화당한테 푹 뒤집어 씌우자는 민주당, 또 공화당대로 민주당한테 책임을 푹 뒤집어 씌우자면서 서로가 힘기르기를 하고 있으면 이 상황을 쳐다보고 있는 전 세계인들이 눈은 튀어나올 지경이 되버립니다. 미국 의회가 국가 재정과 세계 경제를 볼모로 삼아서 관련 예산 법안들에 대한 정치 공방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이것이 상원에서 확 부결이 되버림으로써 연방정부가 행정기능을 상실하는 셧다운은 아예 기정사실이 되버리고 거기다가 국가부도 사태까지 갈 수 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되면 그냥 뭐 환장하는 거죠. 미국이 저래 되버리면 당장 미국의 부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은 어떻게 되버리겠습니까? 중국이 바로 연쇄 타격을 받아버린다. 미국이 부채를 가지고 돈 못 줘. 우리나라 부도났어. 하는 순간 중국은 꼴로 가버리는 거죠. 전 세계에서 미국이 국가 부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채권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이래 되면 난리가 나버리는데 미국 이제 진짜 문제는 셧다운보다 디폴트 문제라 그랬죠. 국가부도 문제인데 미국은 정부 부채의 상한선을 법률로 정해놓습니다. 항상. 그런데 이걸 넘겨버리면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미국은 국채 발행 얼마든지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나눠서 부담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게 기축통화 아닙니까? 기축통화 국가라는 게 에라 모르겠다. 국가부채 이제 저기 채권을 막 왕창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오고 나서 나머지는 다 전 세계가 나눠서 부담을 해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연방 정부의 부채는 현재 28조 달러로 법적 한도인 22조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미 초과했은 거예요. 연방 정부 부채가 얼마라고요? 28조 달러. 28조 달러는 또 얼마인지 여러분 계산 잘하시는 분 계산 좀 해주세요. 28조 달러 이거 몇 경이죠, 몇 경. 자. 현재의 부채 한도는 2019년에 설정됐는데 그 적용 시점이 올해 7월 말까지 유예됐다가 8월 1일로 부활한 겁니다. 자, 유예해 줬어요. 그동안 트럼프 때도 유예해주고 다 유예하면서 유야무야하면서 넘어왔는데 이번에 터져버린 거죠. 오늘 새벽에 이게 상원에서 부결됨으로써 전 세계는 팬데믹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공황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연방정부는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더 낼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지금 현재 미국 재무부는 그렇습니다. 재무부는 기존에 계획해 오던 정부 지출을 미루는 등 비상조치를 통해서 겨우 연명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마저도 한계에 봉착하는 겁니다. 보유 현금이 소진돼가지고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대안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대안은 없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것을 미국이 받아들이느냐 그게 문제죠. 전문가들은 그 시점을 다음 달 중하순 중 10월 중순 불과 한 보름 남았네. 불과 한 보름 이후에 그게 터질 것이다 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초당파 정책연구센터는 국가 부도 시점을 뜻하는 X데이가 10월 15일에서 11월 4일 사이에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해봐야 한 보름 지나면 끝입니다. 자,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10월 20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늦다 해도 뭐 한 20일 후에는 터져버리는 거죠. 이때까지 의회에서 부채 한도 합의가 안 되면 미국이 말 그대로 디폴트 상태, 채무 불이행 상태로 진행해버리는 겁니다. 자, 삼경원입니까? 네. 문제는 이 셧다운 방지를 한다든지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다른 예산 법안들에 사실상 링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교육복지 예산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이 중 규모가 큰 교육복지 예산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예산안 물려라. 그 법안 철회하면 해주겠다 하는데 그거 철회해버리면 바이든이 또 자기 정책을 펼 수가 없죠. 따라서 민주당이 이 법안을 철회하는 등 성의를 보이라.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을 단독으로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있고 표결에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거부돼버렸습니다. 미국은 표결하면 하면 끝이에요. 땡이에요. 자, 현재 상원 의석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 아닙니까? 50석씩 서로 나눠 가진 상태에서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를 피하기도 불가능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파국을 막기 위해서 공화당의 반대가 심한 교육복지 예산의 감액을 교육복지 예산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깎을게. 우리가 좀 깎을게. 너가 반대가 하도 심하니까 그거 좀 깎아줄게 하는데 공화당 측에서는 그거 없애라는데 깎아주는 걸로 말이 되느냐. 안 된다. 답이 안 된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언젠가는 합의를 볼 수도 있는데 합의를 언제까지 봐야 된다고요? 10월 15일까지 그러니까 한 보름 뒤에 또는 10월 20일까지 한 20일 뒤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디폴트로 가버리는 겁니다. 네, 무섭죠? 만일 미국의 국가 부도가 현실화된다면 그 충격은 전 세계적으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이거 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죠. 지금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가 부도를 내버리면 뭐 역사상 없던 일이지만은 만약에 내버리면은 이거는 전 세계한테 특히 중국 뭐 미쳐 나갈 겁니다. 이거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공화당은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피해가 파장이 커질 때 미국이 책임져야 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욕도 얻어먹어야 되고 미국 뭐하냐? 지금 너가 부도를 낼 수 있냐? 기축통화 국가가 왜 부도내냐? 하는 욕을 얻어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동맹들한테도 흔들릴 그게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은 아예 뭐 이래 되면 중국 문 닫아야 되죠. 자, 2011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도 의회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지연되자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전격적으로 강등해버렸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회오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진짜로 이런 선택을 할 거냐? 이거 무섭죠. 그런데 이게 전혀 대책이 없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책이 있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국가부도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부도난 국채를 직접 매입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조치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도난 국채를 어떻게 한다? 연방준비제도가 인수를 해버린다. 심지어는 미국 조폐국이 백금주화라고 있습니다. 백금주화. 그 주화가 금이 있고 금화가 있고 은화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백금화가 있습니다. 백금주화. 백금주화를 발행해서 이거는 백금주화만큼은 이 법안에 미국의 뭐 부채 유예 한도 이런 법안에 해당되지 않고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백금주화만큼 제한 없이 제조할 수 있게 한 허술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안 될 때는 백금주화 한 개당 1조 달러, 1000조 원짜리 동전을 발행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재무부에 입금시켜가 그 돈으로 이걸 타고 넘어가겠다 하는 방안까지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닛 앨런이 이런 희한한 선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는 나중에 보아야 될 일이겠지만 제닛 앨런도 여차 하다가 안 되면은 에라 모르겠다 1조 달러짜리 동전 백금주화, 은화, 금화, 백금화 1조 달러 해가지고 그거 5개만 뜯으면 5조 달러 아닙니까? 백금화를 찍어가지고 이것을 발행해가지고 끝내버리겠다 하는 것까지도 가능한 시나리오의 범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시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닛 앨런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제닛 앨런 정도 되면은 그런 모험을 할 수도 있는 아주 머리도 좋고 간도 큰 이제 여성 재무부 장관이죠. 머리 허연 할머니 여성 아시죠? 제닛 앨런. 이 사람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우리가 보기로는 미국이 지금 보름 또는 20일 정도의 시간 유예를 가진 만큼 그 전에 극적인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극적인 타협안이 안 나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전 세계. 우리나라는 아주 하품 나옵니다. 그때는 진짜로 대책이 없는 수준으로 갑니다. 미국이 국가 부도가 난다. 미국의 경제 영역 안에 있는 제일 큰 나라는 중국이지만 미국의 경제 영역 안에 중국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 중국이지만 EU, 유럽은 어떡할 것이고 한국 당장 어떡할 것이고 일본은 당장 어떡하느냐. 난리가 나죠. 제일 피해는 중국이고 물론 미국 안에도 피해가 장난이 아닐 것이고 그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인들한테 욕을 한번 더듬어야 될 것이고 자 민주당과 공화당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제발 10월 15일 전까지 합의 좀 하세요. 그냥 양쪽에서 적당히 양보 좀 해가지고 합의 좀 하세요. 합의해가지고 전 세계인이 좀 삽시다. 이게 뭡니까? 이런 정말로 초긴장 상태로 몰아놓고 많은 겁니까 미국. 공화당, 민주당 합의 좀 하세요. 지금 당장. 날짜도 며칠 안 남았는데 무슨 심지어는 백금주화까지 이야기 나와. 은화, 금화, 백금화. 야, 참 미국 정말 미국 재밌는 나라는 재밌는 나라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힘기르기 그만하세요. 사람 보는 사람 떠나버리겠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여기 좋아요, 구독하기